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점은행제 싸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싼 게 더 좋은 거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괜히 돈 더 들어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광고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업계에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작정하고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학점은행제 알아보는데 교육원도 너무 많고 가격도 다 달라서 짜증나셨죠? 싼 곳에서 하자니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 찝찝하고 돈을 더 내자니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교육원들마다 비용 차이가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가격에 대해 더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학점은행제는 우선 온라인, 오프라인이 나뉘어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생각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온라인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과목을 수강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과목당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전공에 따라 금액이 확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건축, 소방, 전기 같은 전공은 현장 경험이 핵심이라서 온라인 수업으로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과목이 열리는 교육원도 많이 없어서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경영학이나 사회복지학, 심리학 같은 전공은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열리는 곳도 많아서 비싸지도 않고요. 가격대도 다 비슷한 편이에요. 근데 분명 같은 과목을 들어도 비용 차이가 나던데? 그건 뭔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숨겨진 이유는 바로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데는 9만원,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데는 4만원. 아니, 같은 전공에 같은 과목을 듣는데 도대체 왜 가격 차이가 날까요? 그건 거의 플래너의 유무에서 옵니다. 학점은행제를 좀 찾아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학점은행제 플래너라는 걸요. 정확히 이게 뭐냐면 웨딩 플래너나 여행 가이드 같은 존재예요. 내가 혼자 알아보고 챙겨야 할 것들을 옆에서 대신 챙겨주는 사람인데요. 교육원 안에 있는 담당자고 플래너랑 하게 되면 그 사람 인건비가 과목 비용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싼 거고 플래너 없으면 당연히 그만큼 쌉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지금부터 거짓 없이 양쪽 장점과 단점을 다 까서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했듯이 저렴한 교육원은 플래너가 없어요. 가격대는 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 과목에 5, 6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패키지로 묶으면 3, 4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스로 계획 잘 세운 분들은 굳이 플래너 비용을 더 낼 필요가 없어요. 또한 나는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렴한 곳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더 싸든 비싸든 똑같은 학점으로 인정받거든요. 다만 시작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알고 시작하냐 모르고 시작하냐가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학점은행제가 대학교를 다시 가지 않고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이긴 한데요. 대신 그만큼 규칙이 복잡하고 혼자 공부한 내용들을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칼같아요. 만약 학습자 등록이라든지 학점 인정 신청 같은 행정 절차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학위가 안 나오거나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 언제까지 자격증이나 졸업장이 나와야 한다 라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학점을 다 따놓고도 사소한 실수 하나로 계획 전체가 한 학기씩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일정이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려면 나한테 필요한 절차들이 뭐가 있는지 미리 알아둬야 해요. 학습자 등록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학점 인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강의는 어디서 듣고 내가 필요한 과목은 열려있는지 이걸 전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입문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전체적인 과정도 담았고 예시로 학습 설계도 만들어뒀으니 시간 내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내가 짜둔 계획에 차질이 없을지 불안하시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미리 알아보고 확인해서 문제없이 계획 잡으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가교육원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걸면 받는 사람이 상담원들이에요. 게다가 대표 전화라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강의를 주로 저녁이나 주말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때 만약 시스템 오류 같은 문제가 터지면 바로 해결할 수가 없고 다음 평일날 오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나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진행 상황을 아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받아볼 수가 없고 참고자료 같은 성적 관리를 받지도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 학사 일정도 미리 알아둬야 시험, 과제, 토론 같은 일정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 미리 시험 준비를 해둘 수도 있겠죠. 학사 일정은 교육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꼭 시작 전에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방금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실수하면 큰일인 거지만 이건 진짜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사실인데요. 매 년마다 수강생이 부족해서 폐업하는 교육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저렴한 교육원들 특징이 학습자 모집이 잘 안 되니까 강의 가격을 확 낮추거든요. 근데 내가 수강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또 새롭게 교육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점수에 예민하신 분들은 더 큰일입니다. 교육원마다 성적을 매기는 기준이 다 달라서 시험 난이도나 과제는 몇 번 내야 되는지 이 교육원은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꼼꼼히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원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무조건 돈을 더 내는 곳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저가 교육원이더라도 과목이 계속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봐야 해요. 이번 학기만 반짝 열고 다음 개강 일정이 없는 곳보단 여러 기수로 꾸준히 과목을 개설하는 곳이 안정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잘 따라서 하신다면 플래너 없이 오히려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뭔가 불안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파트를 꼭 보시길 바래요. 다음 파트는 플래너랑 시작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도 장단점 속 시원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플래너가 있는 일반적인 교육원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비용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통 과목당 75,000원에서 9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가 교육원보다 2, 3만원씩은 더 비싼 편인데 뭔가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더 비싸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플래너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영업하려고 다 장점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학습자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차이점도 확실하게 말해줄 거고요. 다음 파트 보시면 플래너를 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돈을 내더라도 왜 더 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사실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직장이나 육아를 병행하기 때문에 강의 듣기에도 버겁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원하는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학점은행제에 있는 수업이 좋아서 공부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 공부나 과제 제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플래너는 시험, 과제, 토론 등 각각 기간에 맞게 일정부터 안내를 해주고요. 쉽게 하는 꿀팁이나 요령을 알려주고 참고자료를 주기도 해요. 아무래도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자다 보니까 성적은 어떻게 들어간지 가이드를 먼저 알려주기도 하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플래너가 있다고 해서 성적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특히 편입이나 대학원 같이 성적이 중요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플래너에게만 기대면 안 되고 공부도 같이 해줘야 해요. 말 그대로 참고자료를 주는 거고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지만 결국 시험을 푸는 건 본인의 몫이거든요. 돈을 더 냈으니까 성적을 알아서 챙겨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크나큰 오산입니다. 플래너는 최대한 시험에 합격하게끔 도와주는 거지 아무런 노력 없이 높은 성적이 나오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앞에서 저가 교육원은 전화하면 일반 상담원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플래너가 있으면 나만 맞는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상담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내 상황을 전부 알고 있는 게 장점이에요. 내가 무슨 전공인지, 졸업 목표가 언제인지, 행정 절차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화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연락처도 대표 번호가 아니라 담당자 개인 번호를 공유해줘요. 그래서 평일 9시부터 6시 같은 시간에 안 묶이고 저녁이나 주말에도 바로 물어볼 수가 있죠. 낮에 시간이 안 되는 직장인 이나 육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큰 차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담당자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열심히 챙겨주는 담당자를 만나면 정말 든든한데 반대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짜증내고 대충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화면 보시다시피 플래너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보자마자 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저한테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첫 시작에 플래너를 잘 골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검색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나 구글 등 내가 선택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일했는지 후기가 있으면 후기는 또 어떤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왜냐면 플래너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금방 퇴사할 위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입이면 학습계획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관리 방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담을 해보시면서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냐, 일정들은 어떻게 체크하고 자료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냐를 꼭 물어보셔야 해요. 영상 앞단에서도 말했듯이 학점은행제는 일정이 정말 칼 같아서 플래너가 먼저 연락을 줘서 챙겨주는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체계적으로 먼저 연락이 오게끔 만들어두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플래너 얘기하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실습.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처럼 실습이 필수인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공들은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기관에 나가서 시간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혼자 하려고 하면 정말 복잡하죠.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부터 혼자 직접 알아봐야 하고, 실습도 과목이라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신청 기간도 다르고 모든 교육원에 실습 과목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플래너를 찾습니다. 왜냐면 플래너는 과목 신청부터 언제 실습이 가능한지 일정 조율도 해주고 기관 섭외까지 해주거든요. 특히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체감이 달라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플래너가 알려주는 기관이 내 집이랑 멀 수도 있고 기관 리스트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실습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플래너인지 아닌지는 처음 상담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꼭 시작 전에 확실하게 알아두고 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봤는데도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선 제가 한 번 더 케이스별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렴한 교육원으로 가도 되는 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일정 관리가 되고 행정 절차도 직접 찾아볼 자신이 있는 분. 평상시에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면 혼자서 제도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서 충분히 해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꼭 높은 성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신 분.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또는 평생교육서처럼 반드시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처럼 성적이 높던 낮던 상관없이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거나 졸업증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교육원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로 직장 다니시거나 평상시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가뜩이나 바쁜데 언제 학점은행제 제도를 익히고 교육원 선택하고 학습 계획도 세우고 시험이나 과제 공부도 하고 행정 절차까지 하겠어요. 심지어 실습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 막막하죠. 내가 실습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인지부터 알아야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아가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교육원의 비용 차이 그리고 플래너의 유무에 대해서 깊게 다뤄봤는데요. 무조건 플래너를 껴야 한다 아니다 보단 우선 내가 과정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도 상담하면서 많은 학습자님들을 봐왔지만 혼자 시작했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는 플래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싶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플래너를 고르실 때 영상에 나왔던 내용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학습자님들 입장에서 생각한 좋은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TV 태성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